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미 선물 지수 자체가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으나, 장중에 플러스 2%까지 거의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지수 자체는 약밥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이 코스닥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세가 확대가 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의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45조까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한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의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도를 보이는 과정에서 소화를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의 이런 그 확진자 수 이런 부분이 정점을 과연 언제 만들 거냐 이 부분인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처럼 4월 12일가 우리나라 다음 주 주말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는다가 되면은 이제는 공포보다는 그 전에 시행을 했었던 여러 가지 부양책이라든지 연준의 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불안보다는 오히려 기대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 다음 주까지가 상당히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장중에 이제 1660에서 70포인트 그 구간대를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타났다가 약법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거래소 같은 경우가 9조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보다는 소폭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9조 5천억까지 나타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가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4,200억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는 흐름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 역시도 이제 서서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인들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일 거냐, 이 부분이 길면은 약 1, 2주 내외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기간 같은 경우가 2,179억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흐름은 여전히 동일하다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 바로 내일이 4월 달인데, 4월 달부터는 앞전에 이제 정부에서 마련했었던 증시 안정기금 그 규모가 10조 7천억인데, 그 부분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완화가 되고 오히려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좀 더 나타내서 1.3% 정도 하락을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 선물 쪽과 현물 쪽에서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가 0.5에서 0.7%까지 전개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현재는 굉장히 좀 과하게 많이 베이시스가 벌어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베이시스가 0.5% 미만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는 프로그램 매수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1,700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고 누적은 38,000계약으로 누적 매수 역시도 소폭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 내에 있는 IT 부품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정도 되는 반면에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월달 이제 총선을 앞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라든지 그 외적인 쪽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를 하고 기관에서 소폭의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움직인 것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쉽게 꺾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대기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서서히 공포라는 부분이 완화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 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장중에 1.7%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2,72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차트에서 보여줬듯이 삼각 패턴의 하단 자리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끝났다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4월 마찬가지로 둘째 주 이후에 시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오늘과 내일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다. 중국에서의 지난달 경제 지표가 워낙에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어저께 하락했던 배경은 역시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동조세, 그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미증시는 금요일날 하락분을 다시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로 얘기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4월 12일 날 정점을 만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다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급증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통제가 들어가고 나서 약 20여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거의 정점을 찍었다.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1일까지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약간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임상 실험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현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현재 2조 2천조 규모의 엄청난 이제 경제 패키지를 통과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4월 말에 슈퍼 부양책은 더 필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약이라든지 철강, 헬스케어, 뭐 중장비,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강세가 대부분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시장의 전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좀 더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악재로 인식이 되면서 강세와 약세가 조금은 나눠지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행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여준다 되면서 20불을 중심으로 장중에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뭐 사우디가 일정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유가 자체는 시장에서 단기간에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60 이하를 이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제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빠르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수가 가파르게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시장에서 안정성이 나타날 경우는 시장 자체가 V자 반등이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변동성 지수가 높게 유지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 60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저점 대비해서 13%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 이제 고가 대비해서는 약 현재까지 20% 정도 하락으로 이제 축소가 된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1선 자리대를 올라탔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38.2%라는 기초 반등 자리와 더불어서 21선은 이제 올라타지 못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2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21선에서의 지지 테스트 정도를 받아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21선 자체가 하락각이 서서히 완만하게 바뀌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다 될 경우는 8,000포인트 전후까지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하락폭의 50% 정도의 되돌림을 보인 다음에 약간의 숨고르기와 조정을 1, 2주 정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의 급증이 완화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단을 뭐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견조하게 반등이 나왔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워낙에 강하게 실리면서 올라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지지라는 자체는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앞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다음에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앞전에 이제 장중에는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올라온 흐름까지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언급했던 부분이 바로 변동성 지수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이 자리대에서 상단에서 매물을 만들었다면 하락, 되돌림, 그리고 2차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는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는 이제 60선 이하로 떨어졌는데 나중에 50선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조금은 완화가 된다가 될 것이고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 이제 한 수요일 정도 이후부터가 이런 흐름이 좀 두드러졌는데 대형보다는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약밥이었지만 코스닥은 3.69%라는 급등이 나타났고 대형 지수가 역시 0.4% 하락을 한 반면에 중소형 같은 경우는 1.8에서 3% 가까이 상승했다는데 가장 큰 요인은 우선은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승세라든지 탄력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중심에 서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실제로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하락과 상승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강하게는 끌고 가는 것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폭의 하락 정도 나타났다. 그다음 증권이 여전히 강한 그림은 동일하다 되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을 했고 에너지 화학이나 철강, 소재 쪽에서가 소폭의 강세, 그다음 조선이 소폭 하락, 건설이 상승, 그다음에 항공해운 같은 경우는 한진칼의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항공해운 업종을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도 소폭의 강세였고 제약 음식료가 오히려 강세를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흐름이었는데 제약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트론보다는 오히려 중형 제약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여행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수 자체가 꺾인다 하더라도 바로 여행을 재개하거나 이런 부분 좀 힘들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반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가 강세, 통신의 약보합, 그리고 방어소비재가 소폭 강보합 정도였고 코스닥에서는 IT 부품 쪽에서가 역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급락이 많이 나올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배당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이 너무나도 싸고 은행 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 제로 금리가 들어간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제로 금리인데 이 제로 금리가 나타난 시기에서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0%짜리 때까지도 상당히 많이 대형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지금 구간 산다면은 주가가 추가적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배당 관련된 쪽으로 기관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종료가 언제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 그 상태에서 안정적인 그나마 주식에서의 투자자가 결국 배당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주가가 이제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2%, 1.5%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배당을 높이면서 2% 근처까지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2.6%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본데 뭐 국내 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IF 이후로는 가장 싼 국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20년 만에 가장 싼 구간에 들어왔다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자산가치 0.68배 정도 된다고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전체 평균은 2.6%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아래서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다 된 거는 당연히 은행 쪽이 들어오는데 은행 같은 경우가 약 8%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나타난 케이스였고 자산가치가 0.2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싸다 구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강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4.89%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자산가치 0.55배 똑같고요. 증권이 4.5배 정도, 4.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인데 역시 자산가치가 0.4보다 안 된다고 됩니다. 근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어마어마하게 증시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볼 때는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현재의 위기를 벗어난다 되면은 굉장히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케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는 0.3에서 0.5배 정도 수준이고 배당 수익 역시 굉장히 높다 됩니다. 다만 이제 배당 수익률이 시장보다 못하다가 되는 쪽에 IT 이쪽이 오히려 시장보다 좀 더 못한 그런 케이스고 그 외적으로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은 뭐 전통적으로 배당보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산 가치가 높다 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보다 훨씬 더 싸고 배당 수익이 높은 쪽이 기관에서의 최근에서의 강세와 낙폭과대 반등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던 쪽에 세트리오 헬스케어와 한진칼, 그리고 알테오젠, RFHIC라든지 농심, 이마트 이런 쪽으로 주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는. 다만 시장에서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5G라든지 그리고 국내 관련된 내수 관련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증권까지 해서 다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약 48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 외쪽으로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 역시 동반 매도가 있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도 어저께 소폭의 동반 매도가 같이 나타났었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코데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은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코스닥이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거래소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서가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시장을 좀 더 끌고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는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수와 매수를 좀 키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라든지 롯데케미칼, 네이버, NC소프트, 현대모비스까지 전체적으로 매수가 고르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매수가 좀 약하거나 들어오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인버스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레버리지 매도를 동반해서 했다가 되고 삼성전기 역시도 동반 매도고 그 다음에 시젠이라든지 급등이 많이 나온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가 좀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었지만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이제 앞전에 시장 끌고 올라갔던 쪽 같은 경우가 배당이라든지 그 외적인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이나 업종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가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포지션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난 3월달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취했던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풋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종가를 기준으로 볼 때는 232.5포인트 전후에서 끝났는데 워낙에 3월달 초부터 해서 시장의 공포가 확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풋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낙에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먼저 시작했던 자리대가 245포인트 자리대에서 매도를 시작했었는데 이 자리대에서 현재는 232.5에서 245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풋에서가 수익이 나야지 맞는데 오히려 풋을 매도한 쪽이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전체가 아직까지 하락 쪽에 대한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쥐고 있다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5포인트라는 내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개인들이 여전히 하락 쪽에다 무게를 실어놓은 그런 케이스인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풋에 대해서 매도를 한 상태에서 콜 쪽에서가 소폭의 매수와 매도가 나눠져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을 빼는 과정으로 전개를 시킨다 할 경우는 225포인트에서 230포인트가 되는데 이 가격대가 지수로 얘기할 때 1670에서 이제 1700 정도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32.5라는 자리대를 현재는 이 자리대를 살짝 상승을 제한시켰다 정도인데 이 자리대를 뚫어내서 235포인트라는 가격대를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될 경우는 그때는 240포인트까지도 추가로 열린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릴 때가 지수가 1800이 넘어갈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기까지 지수가 1710에서 1910이라는 그 큰 밴드 내에서 1800을 넘어갈 거냐 1900까지도 가능할 거냐 이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피크아웃이 나타난다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현재는 실질적으로 조정을 겪을 때 어떤 식의 조정을 겪냐 이 차이인데 장중에서는 조정을 좀 더 확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거의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선은 1710포인트짜리 전후가 실제적으로 하락폭의 38.2%의 기술적 반등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대에서 보게 되면은 3일 동안 계속해서 장중에는 위아래 조정이 컸다 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결국 1700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에서 앞전에 한번 거래가 실렸던 자리대를 소화를 거의 다 했다가 되는데 미증시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21선을 올라탄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된다는 점에서 이 자리대를 오늘 올라타서 안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안착을 하게 된다가 될 경우는 바로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이 라인대에서 이제는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인데 이 1700이라는 선 자체를 어제까지 해서 세 번째로 안착하는 구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장중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1700선은 이제는 지지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올라타고 난 다음에는 21선 각 자체를 완만하게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그 과정을 이번 주 중간까지 어느 정도 이번 주 말까지 만들어 놓는다가 되면은 다음 주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지수 자체가 앞전에 1400이나 1500 뭐 이런 자리대를 다시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좀 길게 호흡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이제 나중에 1800에서 1900도 결국은 올라가는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뭐 치료제가 개발이 완료가 됐건 아니면 이제 피크아웃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 공포감이 완화가 된다 되면은 결국 그동안 세계 각국이 엄청나게 부양책을 핀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국내 지수가 2000에서 2100포인트가 빠르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내가 좀 더 싸게 사느냐 이보다는 장중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사는 전략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차이가 어떻게 났냐면 최근 3일 동안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된다. 처음에는 38.2%라는 자리대를 거래소가 먼저 올라간 그런 흐름이었지만 최근 3일 동안은 거래소가 조정을 받고 장중에 하락을 보이는 그런 과정을 나타냈다가 될 때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 정도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 형태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 대비해서 50% 자리대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21선이라는 가격대를 먼저 올라간 그런 흐름이 되는데 그럼 21선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지지를 바로 받을 거냐 뚫을 거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을 먼저 끌고 간 쪽이 CJ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관련된 이런 쪽이었는데 이쪽에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확진자 증가 수가 조금은 정점 찍었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는 차익실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는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거의 어제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지수는 이제 이번 주 밴드 자체가 1670에서 변동성 크게 나타날 경우가 1625까지인데 지금은 1625까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많이 빠져봤자 167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자리가 1770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대를 올라타고 안착까지를 사실 이번 주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이번 주까지 해줄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 됐을 때는 1810포인트까지도 우선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긴 하지만 앞전 같은 변동성, 그러니까 3월 우리가
시장에서 1주차, 2주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과정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사실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면서 너무나 크게 국내 증시가 장중에 10%가 넘는 그런 하락도 나타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수급 개선이 이어지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완화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숏커버링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달 이제 내일부터가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의 증시 안정기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증시 자체가 불확실성보다는 안정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면은 결국 이 부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숏커버링을 들어올 때 아무래도 많이 빠져지고 나서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시총상의 대형 이런 쪽에서도 급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 매도 자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과 현물에서의 베이시스 계율이 마이너스 0.7%짜리 때까지 현재는 쏟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 할 때는 나중에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물 쪽에서 현물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향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높다는 부분인데 우려감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게 될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역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다음 주 만기까지가 1710에서 1910포인트는 동일한데 딱 중간에 181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810포인트 전후까지는 현재는 가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1910까지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코스닥의 뭐 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20억 달러가 시중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 되겠죠. 하지만 이 안정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우수자입니다.